정말 우리가 하루하루 코로나 살얼음판을 걷고 있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네, 오늘 발표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2,028명입니다. 이제 연휴 영향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주 중반에 들어서면서 확진자 수 증가는 어느 정도 예견이 됐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이틀간 1,000명대로 유지됐던 일일 확진자 수가 사흘 만에 다시 2,000명대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온 건 역시 수도권이었는데요. 네. 75%가량의 확진자가 수도권에 쏠려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도 백신 접종률은 조금씩 높아지고는 있습니다. 네. 이 접종을 완료한 이 비율을 보면 전체 인구의 54.5%가 백신을 모두 맞은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네. 문제는 돌파 감염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아이고. 9월 첫째 주에 이 8.6%를 기록했던 돌파 감염 사례가 넷째 주에는 20% 넘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아니, 백성문 변호사님, 돌파 감염률이 20%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백신 접종을 2차까지 완료를 하고 2주가 경과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백신 접종 완료자로 분류가 되죠. 그래도 안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저도 오늘 지금 백신 2차 접종 맞고 지금 여기 와 있는데. 그랬어요, 네. 지금 문제는 이제 사실 이 발생률이나 또 백신 접종률이나 치명률들을 고려해서 이제는 일상으로 조금씩 돌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목소리들이 많고,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도 지금 11월 정도부터는 소위 우리가 말하는 위드 코로나를 진행할 생각이라고 하는데, 네. 근데 이제 질병관리청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코로나19 지금 현재 이 4차 유행이 악화되면 10월 하순엔 일 확진자가 5,000명이 될 수 있고, 네. 11월 하순경에는 5,000명이 넘을 수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위드 코로나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렇게 확진자 숫자가 5,000명이 넘나든다. 국민들이 어떠실지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게 이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라 질병관리청의 자료를 토대로 얘기한 전망해 본 거예요. 지금 5,000명 얘기까지 많이 확산되고 악화될 경우에 물론 그 전제가 있습니다만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걱정이 큰 이유가요. 여전히 여기저기서 집단 감염 사태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시장을 통해서 공장을 통해서 의료기관을 통해서 집단 감염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네. 추석 전에도 이제 송파구 가락시장을 비롯해서 중구 중부시장 그리고 마포구 농수산 시장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이 마포 관련 시장에서는 누적 확진자가 59명에 이르고 있는데 최초에는 시장 종사자 1명이 최초에 확진이 됐었고 이제 사우나를 갔다가 이 사우나 이용자들 또 근무한 사람들이 감염이 된 상황이고요. 이 연쇄 감염돼서 25명은 또 돌파 감염자다 이렇게까지 확인되고 있는데 네. 서울시 관계자는 장시간 함께 근무할 뿐만 아니라 이 감염자가 방문한 사우나 시설은 이제 자연 환기라든가 또 마스크를 쓰기가 어려운 구조 때문에 이렇게 감염자가 늘고 있다라고 분석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충남 홍성의 한 자동차 부품 제조회사에서도 네.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외국인 13명, 내국인 6명, 총 19명이 감염된 상태이고요. 의료기관, 요양기관에서도 지금 감염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서울 도봉구 요양병원, 대전 동구 노임전문병원, 대구 달서구 의료기관 관련해서도 계속 확진자가 나와서 각각 39명, 14몇 명, 20명 가까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 근데 조금 전에 이 시장이나 자동차 공장 그런 경우는 어떤 특수한 경우로 치더라도 요양기관에서의 확진자가 집단적으로 나왔다? 혹시 이거 우려했던 대로 혹시 추석에 영향이 있었던 거예요, 양윤선 평론가님? 그렇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추석에 이 요양기관에 한해서 면회를 한정적으로 허용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의 사례를 봤더니 최근 경기도 내 요양원,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코로나 감염 사례를 봤더니 86%가 추석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조사 결과를 보면요. 지난달 1일부터 지난 4일까지 조사를 했더니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19건, 86.3%가 추석 연휴 이후에 23일 이후에 발생을 했고요. 네. 추석 연휴 뒤에 복귀를 해서 각 기관에서 실시한 선제 검사에서 이같이 코로나 검사에서 확진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래도 추석 연휴 이동이 많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서 경기도
방역당국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연휴에서 복귀하여 각 기관에서 실시한 선제검사에서 확진된 사례가 많아 감염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경우에도 재차 감염될 수 있으므로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증상이 발열된 경우 신속히 진단검사를 받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사회적으로 갑론을박이 커지는 얘기가 있다면서요. 그게 뭡니까, 김유진 아나운서? 네, 바로 백신 패스 얘기입니다. 이 백신 패스가 뭐냐면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완료자에게 주어지는 일종의 보건 증명서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이 제도가 시행이 되게 되면 네. 앞으로는 백신 패스가 있어야지만 다중이용시설에 출입이 가능해집니다. 지금 저렇게 휴대전화에 나오나 봐요. 저렇게. 네. 만약에 그렇다면 접종을 안 한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질문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네. 이런 경우에는 PCR 음성 확인서를 매번 출입 시마다 제출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네. 근데 이게 사실상 현실적으로 매번 시설을 이용할 때마다 이걸 준비한다는 게 어렵다 보니까 이거 이용 제한하는 거 아니냐 이런 반발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에 대해서 백신 패스를 도입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쪽에서는 지금 확진자의 90% 이상이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사람에게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 백신 접종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역 수단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또 반대쪽에서는 이게 결국은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 아니냐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갑론을박이 거센데 그 가운데서도 특히 이 백신 패스 도입과 관련해서 억울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서요, 홍종선 기자님. 그렇습니다. 다른 질환으로 백신을 맞지 못하는 건데 건강 문제로 맞지 못하는 건데 내가 만약에 백신 이 접종을 하지 않으면 차별을 받게 된다? 억울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일례로 네. 자신이 암 환자라고 밝힌 누리꾼이 이렇게 글을 적었습니다. 네. 암 수술 이후에 몸이 회복되지 않아서 항암도 포기를 했는데 어떻게 백신 접종을 할 수 있겠냐. 코로나보다 백신 부작용이 더 무섭다. 반강제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접종하는 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글을 올린 분도 있고 네. 각종 커뮤니티에는 이 백신 패스 도입을 놓고 찬반 투표를 하는 등 다양한 글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이에 대한 누리꾼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백신 접종자에게 혜택을 줄 수는 있지만 미접종자를 차별하는 거는 반대다. 이런 글도 있고요. 몸이 좋지 않아서 백신 접종을 못하는 사람들도 많다. 또 백신은 맞았는데 만약에 항체가 형성되지 않았다면 백신 패스를 받는 쪽, 받지 못하는 쪽 어느 쪽에 속하냐. 또 백신을 맞았어도 코로나에 걸릴 수 있는데 이 백신 패스가 의미가 있나요? 이런 다양한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요, 자체적으로 거기에 오인한 회원분들이 야, 백신 패스 도입해서 찬성 반대하면 표현해봐 하는데 이게요, 백성문 변호사님 뭐 공신력 있는 뭐 여론조사 기관 이런 데서 이 백신 패스 도입 뭐 여론조사한 건 없나요, 그러면? 네, 있습니다. YTN에서 리얼미터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이달 초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대략 3명 중에 우리나라 국민의 2명 정도가 백신 패스 도입에는 찬성을 한다는 입장입니다. 정확하게는 64.4%가 찬성을 한다라고 입장을 밝혔고요. 반대가 29%, 잘 모르겠다가 6.6%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쳐 있는데 이렇게라도 일상생활에 복귀에 이제 신호탄을 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 그러니까 백신 패스를 통해서 백신을 맞은 분들이 많이 활동을 하게 하되 아무래도 코로나19에 감염될 확률이 적어지니까. 네. 근데 하지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니 이걸 가지고 나를 백신을 접종을 강제하게 하는 거는 내 기본권 침해 요소도 크다. 아니,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아무리 찬성자 많더라도 갑론을박이 많은 상황이거든요. 정부에서 정말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하셔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관련해서 김부겸 총리 얘기도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신 패스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접종 완료자의 일상 회복을 적극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설계되어야 하겠지만 미접종자에 대한 또 다른 차별이나 소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곧 출범하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는 미리미리 대안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여론조사에서 국민 3분 중 2분이 찬성하는 걸로 나오는 조사는 있었습니다만 글쎄요.
다수결로 이 백신 접종도 백신 패스 발급도 다수결로 그냥 흘러간다? 이게 과연 적절할지는 또 많은 분들이 갸우뚱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해법이 나오길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